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전에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너무 잘생겼다고요? 네. 패션이 좋고, 네. 얼굴이 좋다고요. 서로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남의 인생에 상관하지 말고, 네. 포프리쇼가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사전에 여러분한테 인사도 드리고 뭐 좀 선물도 좀 드리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강연이 진행돼야 잘 되니까. 근데 또 마음을 여는 데는 또 선물이 또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강사님, 저는 포프리쇼 오늘 이거 하려고 되게 멀리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은 선물 고르실 수 있어요. 제 책이 있고요. 혜민 스님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혜민 스님 책에 제 이름을 써드릴까요? 이제는 스님이 멈춰야 할 때라고 제가 그러면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도 있고 아니면은 포프리의 그 농수산물도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되시면은 그분이 저는 포프리 농수산물로 받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혜민 스님 책에 강사님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거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강사님, 저는 되게 멀리에서 왔어요. 오늘 그냥 강연만 순수하게 들으려고. 자, 일단 한 분을 딱 하고 그분보다 멀리 오신 분들이 손 드시면 돼요. 자,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계룡시. 계룡시가 어디야? 아유, 촌 사람들이 많이 오셨구만요. 계룡시도 모르고. 그 3군 통합본부 있는 곳, 계룡시. 대전 옆에. 자, 저는 대전보다 더 멀리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 충남 태안. 거의 비슷한데? 태안보다 더 멀리에서 오신 분. 네, 우리 트렌치코트 입으신 분? 네. 부산. 자, 지금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섬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 아니면 아예 손 들지 마세요. 부산보다 더 먼 분 계세요? 네? 잠시만요. 어디요? 호주! 네, 호주에서 오셨대요. 그냥 돼지국밥이나 드시고. 지금 안 돼. 지금 호주에서 오셨대요. 호주 코알라 지금.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네? 카나다? 카나다하고 호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가 멀어요? 호주가 더 멀어요? 아니, 지리에 좀 밝으신 분이 이렇게 없나요? 자, 그러면 저는 뭐 호주나 카나다보다 더 멀리에서 왔습니다. 저기 계세요?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예? 미국, 카나다, 호주. 뭐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뭐 달에 살다 오셨거나 뭐 난 토끼다 이런 사람은 없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요? 인천 검단. 허리 시술을 받았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제 사인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카나다, 미국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 느낌은 뉴욕 느낌이 아니신데? 느낌은 여기 신설동이나 제기동 같은 데서 바로 옆에서 오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뉴욕에서 오신 선생님, 카나다 어디에서 사셔요? 예? 태어나서 처음 듣네요. 밴쿠버에서 더 가야 되는 그쪽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드리고 네, 선생님,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데서 오셨대요. 네? 저 분홍색 입으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토론토.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그러면 제 책을 반 찢어서 가지실래요?
에그머니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에그가 훨씬 멀대요. 그럼 에그 어머니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세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 분은 책 받으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럼 책으로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강사님, 저 오늘 축하받아야 될 날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축하받아야 될 날이에요. 손 드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조론. 자, 그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혼하실 건데 축하 선물로 달라고. 오케이, 일단 선생님. 네. 축하드려요. 근데 남편이 더 큰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또 축하받으실 분. 우리 여성분. 네? 상견례. 오늘요? 오늘 여긴 누구랑 오셨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몇 시에 어디에서 상견례 하세요? 7시에 일산에서.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잘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앞에 분 보셨죠? 자, 일단 상견례하러 가기 전에, 이따 쉬는 시간에 우리 앞에 선생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이게 과연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 건지, 지금 위험한 일인 건지 잘 생각하세요. 저 선생님께 드리긴 어려워요. 자, 우리 남자 선생님, 오늘 무슨 축하받을 일이에요? 만난 지 16주년. 그러면은 결혼은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요. 네? 그런 건 뭐하러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 앞에 슬픈 분이 계신데 지금. 속도 없이 지금.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간의 축제의 날이네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받으시고요. 네, 참 또.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사님, 저 위로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 이번 달. 저 맨 뒤쪽에 여성분. 뭐 때문에 힘드셨어요? 크게. 혈압으로.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이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별한 건 아닌데 막 힘드셨던 거예요? 이별도 포함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또 강사님, 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저 아이보리색 입으신 여성분. 여군인데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세상이 오네요. 자, 지금 보통은 이게 이런 여군이 휴가 이게 이런 건 처음인데 부사관이세요? 아니면은 장교세요? 이렇게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부사관도 훌륭한 건데. 계급은 어떻게 되세요? 대위님. 계급 만능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알겠습니다. 대위님. 근무지는 어디세요? 홍천. 지금 미혼이신가요? 그렇습니까? 남자친구는?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대위입니다. 홍천입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나중에 지금 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저는 네, 어떤 일이세요? 자, 이게 간증 프로가 아니니까 자, 우리가 자, 길게 들으면 좋은데 짧게. 육아를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셨는데 상처받는 일이. 눈에.
스트레스, 육아를 하시다가 새로 직장을 들어가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눈에 뭐가 이렇게 낀 것처럼 해서 다른 것들이 보인대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것에 대한 솔루션도 살짝 강연 중에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겨주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우리 저희 스태프분에게 남겨주세요. 그 캐나다로는 책 못 보내는데요. 현재는 가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요. 빨리 보내달라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게요. 네, 딱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제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저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은 칠 필요 없습니다. 남이 물 먹을 때 박수 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가끔 제가 이제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상담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고민이 있지만 이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인생의 어떤 중년 또는 황혼에 계신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못할 때.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게 있나요, 올해? 어떤 걸 원하세요? 네? 돈을 좀 땡겼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런 솔직한 표현 좋아요. 또요? 난 정말 올해 딱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머님 뭐 원하세요? 나이가 먹고 취미 생활로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발표회를 하시고 싶으시대요. 바이올린으로. 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네? 작은 땅을 구입하고 싶다? 네? 작은 땅을 구입하고 싶대요. 선생님 연락처 저에게 남겨주세요. 땅 문제는 서로 친밀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래요. 이건 스트레스 강도가 좀 더 심하대요. 난 원하지 않아요. 정년퇴임 하신 직장인들이 정년퇴임하고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직장 생활하고는 잘 안 맞았다고 말을 해요.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는 정말 직장 생활하고 잘 맞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난 직장 생활하고는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 이런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착한 며느리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인간을 되게 허무하게 하는 우울함인데요. 내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하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갔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자기가 원하는 거면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건물이 제 거라고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에서 저는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요 정도 공간? 뭐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제가 토크쇼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공간으로 족하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 집은 높은 곳을 원하지도 않고 너무 현대화된 곳을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붉은 벽돌로 된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엉겅키 같은 게 벽돌을 이렇게 감싸고 그런 집 있잖아요. 좀 작더라도. 빌 게이츠 같은 집이요. 그렇게 집에 헬기장도 있고 그런 작으면서도 아담한 그런.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게 물건에서부터 장소, 공간, 사람,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옷이 너무 좋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에 바잉을 갔거든요. 제가 빈티지 가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바잉을 갔는데 이걸 샀어요. 이 바지도. 빈티지 바지예요. 리바이스, 옛날 한 30년 된 리바이스요. 경매 들어갈까요? 근데 저는 이 직조감, 이게 되게 좀 두껍거든요. 옛날 옷들은 실제로 추운, 우리가 이제 차도 그때는 많지 않았고 난방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옛날 옷들이 실제 좀 두껍대요. 요즘 옷들은 되게 얄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내가 다 따뜻하고 차에서 차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안에는 되게 얇은 거 입고 겉에 뭐 가짜 퍼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아주 얇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지가 6만 원 하더라고요. 너무 싸죠? 1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어요? 저 왔다 갔다 뭐 제가 많이 푼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위에 것도 30년 된 빈티지 옷인데 이것도 뭐 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견해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내면 세계가 물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제 옷들을 딱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주로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가 뭐지? 이렇게 옷을 샀더라고요. 뭘로 샀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가 뭐지?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밖에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옷을 계속 샀더라고요. 조금씩 돈을 벌면서 더 비싼 브랜드는 뭐야? 연예인들이 입는 브랜드는 뭐야? 그리고 요즘 그거는 이 미디라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옛날 옷들은 이게 여기가 좀 길어요. 근데 긴 옷을 입다 보니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가 짧은 요즘 옷을 또 못 입겠더라고요. 제 거 살 사람 있어요? 짧은 거? 여자분들 조금 살 있는 분들은 제 거 입어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장사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뭐 맨날 뭐 내면 세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저도 좀 돈 땡겨야지. 일본 바잉하러 또 거기 가서 또 엄청 맛있는 사케가 옛날에 사장님 사주셨거든요. 포프리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교수님 술을 모르죠? 제가 술 안 먹잖아요. 술 모르죠? 엄청 유명한 사케가 있어요. 내가 사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거. 전 이래 미디 짧은 거는 입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고요.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저는
꽤나 비싼 청바지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예전 제 옷들 포프리쇼를 보면은 이렇게 뭐 옷을 아시는 분들은 저거 어떤 브랜드인데? 어떤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었네? 비싼 거 입었네? 그거 딱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진짜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못 입겠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알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알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알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알아낸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은 강연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뭐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나누는 것을 하고 싶은 거지 전 강연을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왜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원망. 누구를 원망하죠? 여성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되는 날이 오죠. 몇 살이죠? 그게 보통? 네? 40대? 50대? 어느 날 보면 어머, 거울을 딱 봤는데 어머, 저 여자 누구지? 어머, 눈꼬리가 많이 내려온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어머, 전에는 그냥 스킨 로션만 발라도 그냥 뭐가 탁 샤방했는데 어머, 이제는 그게 아니네. 전에는 몸매도 정말 그래도 날씬하고 막 볼륨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장난을 많이 치게 되고 개구쟁이가 됐네. 어머, 뭔가 윤기가 없네 라고 하는 날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 날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날이 왔는데 내가 뭔가를 원하는지 나의 안식하는 그 마음의 지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반복되면 마음에 한이 되고, 그러면 합성어가 원한으로 나오고, 그러면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을 떠돌고. 구천이 어디냐 하면 백화점, 아니면 홈쇼핑, 아니면 달달한 거.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중추신경이 있는데요. 인간이 내가 쾌락이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그 부분을 자극받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게 되게 단 음식을 먹을 때 거기가 되게 빨리 자극이 된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콤한 게 땡기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면 매콤한 게 땡기고. 뭔가 나의 마음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즐거움을 이제 느끼는 그 부위를 이게 탄수화물에 되게 단 거 있잖아요. 쌀밥,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들 좀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탁 땡기는 거예요. 탄수화물, 뭐 떡볶이, 막 매콤하고, 그러니까 매콤한 떡볶이는 최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 행복을 느끼고 그때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거를 정서의 허기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다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정서의 허기가 찾아와서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는데 주로 탄수화물이나 단 거, 그리고 매콤한 거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자기의 즐거움이 있을 때 인간은 필요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을 건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다 아시겠지만 방송을 꽤 보신 분들은 저는 강연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성악. 어떤 분이 패션 전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옷은 야매로 고르는 거고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라고요? 자기 소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악가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성악가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한국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죠?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네? 배달의 민족.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해 먹었으면 거기서 배달의 민족이 나옵니까? 그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예? 그거 배달해주고 민트색 오토바이 그거 이제 여기 배달해주는 거. 예? 예? 그래 맞아요. 배달의 민족. 또 무슨 민족이요? 단일민족. 좋아요, 단일민족. 또 오늘 뭐 외국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단일민족 이런 게 나오네요. 뭔 민족이요? 예? 맞아요. 백의민족. 백의민족 무슨 뜻이죠? 하얀 사람. 근데 그게 왜 하얘졌을까요? 알고 봤더니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자기네만 쓸 수 있게 색을 정해놓은 게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입을 수 있는 색, 황금색, 사대부가 입을 수 있는 색,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신분 시대였으니까 그냥 옷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고, 자, 여러분 오늘도 봐봐요. 우리 지금 색깔을 봐봐요. 지금 여기 색깔에서 제일 많은 색이 두 개예요. 제일 많은 색이 딱 하나예요. 무슨 색이에요? 지금 추도 예배도 아닌데 지금 왜 이딴 식으로 옷을 입고 오냔 말이에요. 지금 포프리쇼에 지금 토요일 날, 예? 지금 봐보라고요, 여러분. 아니 주위를 봐보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를 지금 봐보라고요, 지금. 예? 지금 대부분 다 검은색이 많다고요. 일본에 가서 상당히 놀란 게 있었어요. 외국에 사신 분들도 아마 바로 우리가 여행 가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외국이랑 우리랑 자동차의 문화에 정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되게 흥미롭게 보였던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유럽이랑 일본에 가보면은 자동차의 색깔이 되게 선명한 색깔이 많다는 거예요.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민트색, 그리고는 유리창은 거의 썬팅을 안 해놨어요. 자,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호주에서 오신 분들, 외국은 썬팅 많이 하나요? 덜 하나요? 덜 하죠? 아까 오셨다는 분들 지금 여기서 약간 약해지는 걸 보니까 지금 거기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상계동, 중계동, 쌍문동 이런 데서 왔는데 어디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 외국에 가보면 특별히 유럽도 아주 그게 많고요. 일본에만 가깝게 가봐도 참 흥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3대 컬러가 뭘까요? 블랙, 화이트, 예? 아니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면 실버, 쥐색, 비둘기색. 맞아요. 여러분이 입고 온 오늘 그런 색이에요. 예? 그레이, 쥐색. 그리고 그런 색이 중고시장에서도 잘 팔리는 거예요. 왜요? 뭔가 컬러풀한 색은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흰색, 블랙, 그리고 회색을 선호하니까 중고시장에서도 애초에 살 때도 그 색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썬팅은 진하게 돼 있어요. 너무 비약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것이 여러 가지를 반영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자, 자기 색을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색.
자기의 컬러를 찾는 거, 자기 소리를 찾는 거.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못 찾는지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성악의 결과로 보니까.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 성악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결국 성악으로 돈을 땡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웃기죠? 마음대로 웃어요. 마음대로 웃으시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있어요. 나 운동선수 출신인데 운동으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림 전공했는데 그림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나 뭐 의사 했는데 지금 의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건 조론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자신에도.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 이러지? 엄마도 아빠도 잘 살고 있고 형제들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지? 내 동기들 계속 성악하는데 나 걔네들보다 만만치 않게 했는데 나는 결국 그걸 못하게 됐네? 저는 왜 제가 성악을 못하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소리를 찾는 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시를 할 때 성악은 남자인 경우에는 입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뭘로 입시를 볼지.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테너하고 소프라노하고요? 그 말이 방구예요 지금? 그럼 뭐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전환을 해서 대입을 볼지 예? 테너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예, 뭐 베이스 보통 테너하고 바리톤인데 바리톤하고 베이스는 같이 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악보인데 키가 달라요. 그냥 파기시마 이렇게 할지 파기시마 이렇게 할지 이거 골라야 돼요. 보통 테너하고 소프라노하고 같은 키의 악보를 써요. 근데 저의 아주 자연스러운 색은 테너예요. 근데 선생님이 테너는 고음에서 쫙 보여줘야 되는데 애가 아직 그 힘이 없으니까 넌 바리톤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원래 이런 목소리였는데 이렇게 김미자 이렇게 야 약간 애가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제 소리였었어요. 근데 이 색에서 되게 좋은 호흡이 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들어요. 자, 자기의 소리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기의 소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에요. 사회적 조급함이든 개인적 조급함이든. 나이 먹었으니까 빨리 시집을 가라고 막 다그친 거예요. 예? 상견례 빨리 해라 7시에. 잘 생각해야지. 지금 7시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분 어디 계세요? 상견례 지금 뽀뿌리쇼 4시까지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나이 먹었으니까 응? 야 그리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빨리 네 소리 너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하든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런 말이 들려요. 남들이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야 이민 생활이 힘든데 정신 바짝 안 차려? 그리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조진다는 게 그 다그치다. 강한 에너지로 다그치다. 숨 쉴 공간을 주지 않고 몰아세우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사회에서 이 부모들이 여기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터전도 아니니까 애들을 막 몰아세우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그러면은 착해서나 부모의 에너지에 눌려서
착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놀라죠. 네가 왜 갑자기 이러니? 그럼 아이도 영어로 말을 해요. What? What? 계속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하겠죠. 영어로. 왜냐하면 호주 사니까. 네. 네. 그리고는 캥거루처럼 집을 뛰어나가 버려요. 근데 자기 에너지가 너무 강한 부모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지. 응? 내가 너 잘못되라고 그랬니?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엄마 말, 아빠 말 좀 안 듣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단 이민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입시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 전쟁 나고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빨리 결혼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집안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이 집안을 나가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리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는 조급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에 조급했냐면 입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나이를 많이 먹었고. 그래서 내 소리를 찾는 데에 그 시간을 쓰기보다는 얼른 찍어서라도 바리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 소리를 찾아야지 나의 정신이 계속 좋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되게 흉내를 잘 내기 시작했어요. 되게 열심히. 라우셴데리스트롬, 라우젠더르발트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눌러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그랬죠. 안녕하세요. 근데 문제는 소리를 그렇게 내면은요, 소리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표정, 행동, 심리, 이게 다 세트예요. 자기의 소리를 못 찾았다는 거는, 자기의 색을 못 찾았다는 거는 그 분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두 다 통합으로 파는 거라고요. 얼굴 표정, 하는 행동.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걸음걸이도 이제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눈빛도 이렇고. 항상 복도에서 원숭이 똥구멍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5개월 했는데 음악대학에 합격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어머 이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이네 라고 알았을 텐데 이상한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회사가 성장을 해버렸다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대학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방법에 대한 더 강력한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는 보통 일의 결과물이 잘 되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닌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자, 내가 지금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괜찮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입시에 통과됐으니 그 방법이 맞다고 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더 소리를 눌러서 낸 거예요.
문제는 더 어려운 곡을 하면 힘을 주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가곡 정도는, 간단한 아리아 정도는 힘을 줘서 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곡으로 가면은 진짜 자기 소리를 찾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리가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의 소리를 찾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색을 찾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2만 원 내고. 지금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저희가 무료로 했을 때 자리가 30%에서 40%까지 안 오셨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참여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비니까 강의하기는 어렵고, 또 오시고 싶으셨던 분은 못 오고. 오늘 이거 한 자리 비었네요. 저는 저 자리에 돈이 2만 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도 2만 원 비었고. 사방이 돈이네요. 그런데 이 자기의 소리를 찾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그거를 다른 걸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상. 그게 음식으로 보상을 받든, 뭐 술 먹는 걸로 보상을 받든, 뭐 물건을 구입하는 걸로 보상을 받든, 아니면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걸로 뭘 대치를 하거나. 그리고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틀이 좋을 수는 있지만 빛이 나지 않고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 좀 그런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의 소리를 찾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찾는 것. 자기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집중되는 걸 찾는 것. 두 번째, 그 집중을 자기가 반복하는 것을 찾는 것. 세 번째,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찾는 것. 대부분 그것이 여러분의 소리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집중되는 거. 두 번째는요? 그 집중을 반복하는 거죠. 집중되는 걸 찾았는데 반복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땡긴다라고 해요. 확 땡길 때 한번 딱 하고 이제 또 안 땡기면 안 하고. 근데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게 있어요. 힘들어도 반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반복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문학에서는 날로 먹는다라고 해요. 또는 날로 먹으려고 하다. 네. 그 세 가지가 맞아지는 장르가 저는 자기의 사랑인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 않아도 사랑은 해보라고 했거든요. 직장은 없어도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다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길이 있으면 직장과 직업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이 있는데 자기의 길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돈 받으려고 카드값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슬프고 힘든 거죠. 더 힘든 거는 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카드값은 계속 날라오고. 가장 좋은 거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한 번에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또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한 번에 그 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또 자기의 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면 잠깐 쉬어서 가고, 힘들면 잠깐
잠깐 누워 있다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면은 이런 데 한번 또 오면 되잖아요. 돈 있어요? 2만 원? 없으면 계속 힘들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예? 탐앤탐스 같은데 옆에 가면 와이파이 딸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공짜로 보고, 또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돈이 있으면 현장에 오고, 혜민 스님한테도 가시고, 법륜 스님 거기도 가서 또 질문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뭐 전 자꾸 황창엽이라고 북한에서 오신 분, 그분으로, 황창현 신부님, 그분도 강의 좋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색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저희 같은 백성들이 자기의 색깔을 찾지 않는 게 지도자에겐 좋아요. 자기의 색을 물들이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도자는 훨씬 불편해져요. 왜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수결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옛날에 아버지가 독재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밥도 메뉴 고를 때 누구 위주로 골랐어요? 아버지 위주로 고르고,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엄마는 저쪽에서 그 머리 그쪽에만, 그 맛있는 데만, 머리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몸통 그 뻑뻑한 살은 남편 드리고, 머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 맛있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지도자만 강력하게 멋진 색깔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하얗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색이 없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흰색이 자기의 색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자기의 색이 없으면 인간의 즐거움이,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하 웃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집중되는 즐거움, 반복하는 즐거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즐거움, 즉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없으니 연예인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연예인 뭐 결혼했다, 뭐 걔네들 둘이 사귄다, 뭐 스타 커플 탄생이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림을 준비했어요. 원래 제 친구인 화가 임나문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는 색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자기 색을 찾아냈어요. 심지어는 크레파스가 몇 색이죠? 다 자기의 경제적인 그걸 바탕으로 지금 색깔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다가 24색, 48색이요. 자, 24색은 조금 이제 뭐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신 거고요. 이제 48색은 조금 이제 많은 집. 그리고 2층으로 된 크레파스도 있습니다. 네, 2층은 좀 이제 아빠가 일본 갔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제 거기에서 마약 밀매하시다가 이렇게 멕시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빠가 면세점에서 사오신 거, 이런 거. 자,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물감을 쓰지 않고요, 물감을 섞어서 자기의 색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지금 4월인가 5월에 개인전을 할 거거든요. 이쪽에 할 거예요. 을지론가 이쪽에서.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가서 사버리세요. 여러분 돈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화가의 그림에서, 자, 봐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색을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강연을 가잖아요. 되게 잘 나가는 회사에 강연을 가잖아요. 70%, 80%의 강사에게 주는 강연의 니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최고의 유학한 인재들을 모아놓은 연구소 같은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100% 이런 얘기를 해요. 강사님, 저희 멤버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다들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는 기본입니다. 스카이 기본, 또 미국에서 또 그 아이비 리그에서 그 버거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버거 대학도 나오고 뭐 치킨 대학도 나오고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자동차 회사예요. 연구소. 뽑아놨는데 자동차라는 것은 수만 개의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똑똑하고 쟤도 똑똑하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니네 부품 쪽에서 잘못돼가지고 우리한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전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모든 집단을 모아놓은 곳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뭐 MIT 같은 데 나오셨고 저는 공고 나왔는데 제가 이게 공고가 이게 MIT에게 이게 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 어떻게 돼? 전 납땜하다 왔는데 그분들은 MBA 하셨는데 어떻게? 근데 그런 니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 나온 여검사분이 남자들이 되게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임 검사 임용 과정에 가면 여성들이 이제는 40%를 넘어버렸거든요. 법정은 10년이 지나면 완벽하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판사 여성, 검사 여성, 변호사 여성, 그리고 범죄인 남성, 이렇게 완전히 지금 뭐 남자는 범죄밖에 할 게 없는 추세에 지금 장난 아니 진짜. 그리고 교정시설에 강연을 가잖아요. 그럼 재소자 남자, 또 교도관 여성이에요. 또 여성 교도관이 엄청 많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에요. 저한테 관계자분들이, 우리 여성 검사님들이 근데 또 되게 여성성도 되게 정말 이쁘기도 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여성 검사인데 남자들이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서울대에 나와서 검사면 그 남자는 연고대나 이대 정도 성균관대학 정도 나왔는데 그냥 변호사 정도를 하거나 이런 여성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은 이 여성들이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이 너무 커리어가 좋은데 오히려 남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네. 그 너무 경력이 좋으니까. 너무 예뻐서 부담스러운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 너무 예뻐. 나 그런 거는 나 좀 무슨 콧대가 저래요? 콧대가 좀 요 정도 돼야지 조금 만날만 하지. 아이씨 몸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는. 지금 제가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니까 남자분들. 근데 사회적인 경력이 너무 좋으면 부담스럽다니까요.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드라는 거죠. 뭐 그건 제 개인 얘기 아니니까 유튜브에 욕 좀 쓰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 씨 아주. 나한테 욕을 해요 진짜. 서로 좋게 얘기하면 될 걸 갖고. 댓글창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성향이나 인격을 말하고 인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커리어가 있는 여성들의 그 사회적 경력만 그렇게 자기의 색깔이 딱 있어도
남자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여성도 야, 그러면 내가 뭐 너하고까지 뭐 그렇게 해야 되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요, 너무 자기 색깔이 명확하고 너무 자기 색을 찾은 사람들은요, 여성과 결혼해서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확실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색깔이 없으면은 남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억울해질 수 있고,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인식을 찾으면 남하고 조화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믹스를 잘해야 돼요. 믹스 이거 뭐 정확하시네요. 믹스. 근데 그 임나문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작가가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림을 그리는 게 여전사 시리즈예요. 여성들 중에 정말 자기의 색을 명확하게 가진 여성들의 아우라를 컬러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시회 오픈도 안 했는데 이걸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갤러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갤러리 알죠? 저랑 맞지 않아요? 갤러리? 손가락 모양 봤죠? 전 갤러리 할 땐 바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갤러리에서 그 관장님이 원래 이렇게 전시회 전에 외부에 오픈하는 거는 그거는 NG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그림을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한 제 키만 해요. 제 키보다 더 큰 거예요. 옆에 이렇게 관짝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짝만 한 걸 30점인가 43점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이 작가는 자기의 색이 있는 사람, 자기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하고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직업이 뭔지 상관없어요. 그 여성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모가 어떤지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자기의 색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만의 컬러와 느낌으로 표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한번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장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저희 포프리 스텝 있으면 저희 이거 사진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이거는 아마 우산을 들고 있는 여성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이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4점 중에서 여러분이 난 느낌이 너무 좋다라는 건 한 몇 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요거부터 하시죠. 나는 이 느낌이 참 뭔가 좋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아. 야, 이게 아주 좋네. 저거 아주 좋아요. 요거요. 손 들어보세요. 이 작품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 다음이요. 자, 이거요. 이거 지금 부추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런 거 살라고 지가. 자, 마지막이요. 이거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우산 손 들어보세요. 네, 우산 보여주세요. 이거는 빌 게이츠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우산. 자, 그 다음 걸로 한번 돌려주실래요?
자, 여기. 자, 저 컬러가 이 와사비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와사비가 아니라 화가가 그 물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물감과 다른 물감을 섞어서. 근데 저 위에는 저 파란색하고 흰색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런 색과 저런 색을 서로 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화가의 지금 이 작품들을 보면 좀 저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컬러의 조합이죠. 자, 컬러의 조합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남자분들 얼굴하고 몸매 같은 걸 보지 마시고요. 지금 컬러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예? 얼굴하고 몸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성들은 부추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지금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색의 조합을 봐보세요. 자, 이것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황금, 완전한 황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색의 조합. 자, 그 다음요. 네. 자,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샤넬에서 2019년도 SS로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도 봐보세요. 뒤에는 보라예요. 그쵸? 근데 저런 강렬한 보라와 이런 강렬한, 이게 새롭게 창조된 하늘색이잖아요. 저런 색을 원래 이렇게 잘 조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다시 또 약간 개나리가 처음 피기 시작할 때 그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불 한번 켜주실래요? 이거는 무서워서 싫대요. 저기 옛날 여자친구 같다고 아까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그림 안에는 우리의 각자의 안목으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새벽 3시, 4시에 저 친구가 저 그림을 보내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보고 이 시간에 일어나라는 건가? 그냥 아침에 이따 보내면 되는지 왜 바로바로 보내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3시, 4시든 피드백을 바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강력한 색깔을 가진 자들은 남하고 연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화가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저하고 동갑인데 정말 너무 부럽죠. 정말 저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참 대박이죠. 대박. 인생 진짜 상견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7시니까 지금 5시간 남았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내가 보기엔 너는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왜냐면 화가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근데 내 생각엔 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 같다. 누구와 연합하기에는 너의 색깔이 너무 강렬하다는 것을. 근데 나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강력한, 이 독특한 컬러와 저런 컬러를 하나의 공간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네 무의식에 이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몇 단계를 걸쳐서 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옛날에는 강력한 리더들과 집안의 리더들, 흔히 말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색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강력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다 백이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자식이든 여성이든 회사의 멤버든. 그리고 니네는 색이 필요 없다. 그리고 교육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초기에 발전하는 데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발전한 거예요. 성장이라는 면에선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인간은 성장도 있지만 성숙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의 색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게 여성이든 사회의 어떤 모든 그 억압되었던 모든 색이 없었던 우리들이. 근데 이제는 색과 색이 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그림에 보면 독자적인 강력한 색들이 한 캔버스 안에 있는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색이 살고 나머지가 배색을 하던 그런 그림들이 아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난 어쩌면 그게 네 마음에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색을 가진 자가 대부분 남과 연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게 맞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림에는 강력한 색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강력한 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캔버스 안에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넌 이걸 의도하고 했니? 의도하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뭐라고 말할게요? 창호가 너는 참 아다리를 잘 맞추는구나.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친구야. 자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그린 거니? 저 색깔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여성과 대화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색으로 표현했대요. 근데 서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네 안에 그 색이 없으면 넌 그 색을 표현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저 여성의 에너지지만 너의 에너지의 색이야. 자,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 돈을 낼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서 그림이 처음에는 예쁜 여성의 얼굴, 예쁜 몸이 보이다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 표정을 보면 안 보이는데 뭐 되게 예쁘시다. 실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얼굴 표정은 저 색깔과 조금 다르죠. 그쵸? 뭐 그림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각자의 느낌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나 혼자만 내 색을 강력하게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이민족으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강력한 색깔을 가진 사람 옆에서 그냥 흰색으로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색을 찾았는데 다른 사람과 연합이 어려운 건지.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자기 색을 가진 사람은 회사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차려요. 근데 또라이 색을 가진 애가 직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그 노조를 결성하고 뭐 거기서 또 파업을 하게 되고 또 막 힘들다고 하고,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또라이라고 하고, 그 사람의 색과 내 색이 연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로 갔는데 또 거기 또 있고. 이게 되게 세계 문제로 설명해 봐도 흥미로운 것 같더라고요. 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사십시오, 뭐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그림을 사십시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림 이거 찍으셔도 돼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오늘을 추억하시면서. 찍고 싶은 그림 있으세요? 그럼 다시 조명 끄고 어둡게 해드릴게요. 네? 부추 살라고 지금 부추 살라고. 예? 18년도 FW 때 지금 살라고 지금. 아니면은 저런 컬러 없으면은 다른 거 사가지고 유니클로에서 사서 본인이 칠해서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패션은 창조니까. 조명 한번 꺼주시고 한번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찍으시면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림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다음 걸로 넘길까요? 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란 부추 나왔습니다. 셔터 소리가 부추에서 제일 많이 들리네요. 다른 걸로 넘길까요? 아, 그래요? 아, 저보고 지금 고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고객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이 훨씬 잘 나오죠? 그럼 그 전 것 다시 돌려드릴까요? 네, 다음 거 한번 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이 작가가 지금 얘기가 잘 돼서 올 겨울에 프랑스로 가기로 뭐가 얘기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작가 죽기 전에 작품을 많이 사십시오. 네, 포프리쇼 켜주시고, 그리고 아마 지금은 SNS에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시회 전이니까. 네. 올리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랑 또 소송전으로 또 만나셔가지고 또 저기 서초동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만나서 변호사 서로 대동해가지고 뭐 서로 우리끼리 험한 말 할 필요 없잖아요. 2만 원 주고 만난 사이인데 서로 변호사님들끼리 그런 건 하시고 그냥 저희들끼리는 또 거기서 또 좋은 얼굴로 또 보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거는 언제 전시하는지 한번 포프리쇼 요거 나오는 때에 밑에 자막을 스텝이 해주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한 30점 정도가 걸린다니까 요 근방일 거예요, 인사동.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색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떤 색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